자, 뉴스와이드 시청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아직도 낯선 용어가 있습니다. 4+1 협의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이 만든 협의체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민주당 빼고 3+1이 만났습니다. 참 복잡하지요. 자, 민주당과 왜 함께 4+1로 합쳐서 예산안도 함께 처리하고 그랬는데 빠졌느냐. 선거법 내용을 놓고 서로 각 당의 계산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민주당 빼고 3+1이 만나서 오늘 단일안을 만들었는데 그 단일안 내용은 일단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운데 또 캡을 씌운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모자를 씌우는데 그 30석은 그대로 하고 석패율을 도입하자 이렇게 일단 오늘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공을 받았는데 오늘 의총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석패율은 좀 곤란하다. 이 석패율 제도는 선거에서 아쉽게 떨어진 2등 후보를 구제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중진들이 좀 너무 유리한 제도 아니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민주당 내에서도 좀 있었고요. 또 뭐 다른 속사정도 있겠지요. 아무튼 민주당은 3+1에 석패율은 좀 제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대신 연동형 캡 30석 씌우는 것은 받아들이겠다라면서 다시 또 공을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자유한국당과 또 3+1 야당에게도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서 예산안 부수법안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민생법안이라도 좀 먼저 처리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참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지금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녹취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 사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 소위 캡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다.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석패율 제도는 우리나라 그 정치 아주 큰 병폐인 오랜 병폐인 지역구도를 철폐하고 최소한도로 완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이라도 석패율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석패율제를 민주당이 받아주신 건가요? 우리 사당이 일단 합의를 해서 민주당이 이걸 받아라 그 얘기죠. 민주당이 취소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석패율이 중진 구제형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심상정 대표는 중진을 빼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중진을 빼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것도 몰랐던 것입니까? 심상정, 박지원, 정동영, 손학규 등 정계 퇴출이 마땅한 사람들이 이중 등록제라 해서 지역구에도 출마하고 비례대표에도 등록하고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집념은 비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이 위헌이 명백한 연동형을 이번 선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야바이는 자기들 스스로 정치 사기꾼임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예, 참 복잡합니다. 자, 언제나 명쾌하게 정리를 잘해주시는 정태근 의원께 먼저 좀. 자,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거기에 캡을 씌운다. 또 뭐죠? 석패율 이중 등록제. 머리 나쁘면 투표도 못 하겠어요. 지금 모든 정당이요. 예. 선거법을 둘러싼 원칙이 뭔지 어떤 의도로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는지를 일관되게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최종적으로 논란이 된
소위 석패율, 특히 예.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배분한 다음에 거기에 또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동쪽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당이 다 차지하고 있고 서쪽은 민주당을 비롯한 그 진보 정당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최근에 조금 무너지기는 조금 했지만 무너졌죠. 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호남에서도 한국당이 한 이전에 8%에서 10% 정도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영남에서 민주당의 노력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 왔죠. 그래서 이 권역별 석패율제를 누가 제일 처음에 제안했냐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을 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얼마만큼 처절하게 싸웠어요. 네. 지금 하명 수사가 문제된 송철호 울산시장은 8번을 선거를 치러서 8번을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도 대구에서 김부겸 의원 얼마나 고분분투하고 있어요. 예. 이번 선거에서 부산에서 김영춘 의원이 살아남을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한국당도 지금 지금 바른미래당이죠. 정운천 의원 같은 분이 옛날에 새누리당 이름을 달고 당선됐고 예. 그리고 이정현 의원이 지금 호남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서울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마치 석패율제가 중진 의원들의 평생 의석 보장용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논리를 똑같이 이해찬 대표도 쓰고 지금 누구죠? 심재철 원내대표도 쓰는데 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석패율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정태근 의원은 긍정적인 면을 보시는 거군요. 나중에 지역구도가 극복이 되면 예. 예를 들면 뭐 이중등록제 이런 형태로 또 완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초의 의도는 소위 우리 정치의 아까 지금 손학규 대표가 얘기하잖아요.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에서 주장한 거라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상황을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석패율제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놓고 의견이 좀 엇갈리는 그 본 속셈이 뭐예요? 아마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것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많이 줄어든다. 예. 이 문제가 하나 예.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야권에서 이 석패율 문제를 가지고 당선될 길이 열리니까 예를 들면 정의당 같은 데서 지역구에 많이 출마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건데 저렇게 따지면 사실은 정의당 말고도 다른 야당도 분열이 되는 건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짚고 싶은 것은 민주당의 원칙을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법에 대해서 꼭 통과를 시키고 싶으면 예. 사실은 한국당하고 선거법을 합의를 보고 난 다음에 상당히 한국당 안을 받아가지고 공수처 안을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안 때는 4+1을 하다가 예. 지금은 또 그걸 못 받겠다고 하다가 예. 그래서 무슨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나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오영식 의원 의견 들어볼까요? 이야기가 갈수록 좀 꼬이는 것 같습니다. 듣고 있자니까. 이해가 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땐 4+1로 하고 지금은 4+1로 안 하나요? 지금도 4+1 협의체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국민들이 그동안 쭉 요구해 오셨던 선거제 개혁, 검찰 개혁 아주 핵심적인 개혁 과제라고 저희들이 보는데 선거제 개혁의 핵심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구가 너무 많이 주는 거에 대한 각 당의 이해관계와 갈등들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이게 225석에서 250석으로 이 축소 폭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 입장은 그 기존 선거제로 선거를 치르면 훨씬 유리합니다. 예. 기존에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누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어떤 선거제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으로라도 일단 도입하는 것을 합의하기 위해서 양보의 양보를 거듭했습니다. 이 석패율제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석패율제의 폐해는 실제 운영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한 소위 말하는 중진구제용으로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사례들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이 석패율제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점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정 정당이 지역 기반이 취약하거나 또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구도가 폐해가 큰 경우에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예. 제도이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거기에 석패율제까지 도입을 하니까 그러한 부작용도 우려되는 것뿐만 아니라 비례의석 자체가 대폭 축소가 되니까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원래 비례제도를 운영하는 핵심 취지가 정치 신인이나 각 분야의 어떠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원내에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예. 국민들의 어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까지 그러한 하십시다. 취지를 예.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도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 의견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두 분 말씀 들어도 아직 이해가 덜 됐습니다. 자, 정일환 교수 그러면 좀 쉽게 정리를 해봅시다. 네. 뭐 복잡하게 가지 말고 네. 일단 이런 계산이 아닌가 싶어요. 네. 민주당이 당초에 만들었던 안대로 하자니 민주당이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새로 해보려고 하니까 3+1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1이 다시 논의를 해봐서 가장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을 민주당에 줬는데 네. 민주당은 그중에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만한데 석패율제까지는 곤란하다고 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유한국당은 어찌됐든 그런 형식으로 넘어오면 무조건 자유한국당은 손해볼 것 같고 네네. 이게 맞는 계산입니까? 정확한 분석이시고요. 아. 그런 이제 각각의 밥그릇 싸움의 연장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석패율 제도를 민주당이 이를테면 대승적으로 또한 개혁 초심으로 돌아가서 수용하는 게 좋겠다. 예. 자, 연동률 캡에 대해서 3+1이 수용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 남은 관건은 석패율 제도입니다. 자, 석패율 제도는요, 지금 민주당의 반발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앞서 오영식 의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비례대표 숫자가 좀 줄어든다. 이런 의석수의 문제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저는 수도권 경합지역 출마자들의 위기감입니다. 자, 이를테면 정의당 후보들이 수도권에서 모든 후보를 다 내서 끝까지 완주합니다. 자, 석패율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한국당에 유리한 결과가 되지 않겠냐라는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개혁을 추진하는데 왜 아군의 어떤 상처라는 게 없겠습니까? 자, 원래 얘기했던 게 뭡니까? 선거법 왜 개정하자고 한 겁니까? 지역구도 완화하자, 표의 등가성 확보해야 된다, 비례성 강화해야 된다, 사표 방지하자. 이런 개혁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100% 연동형은 못할지언정 이번에 한해서라도 연동형을 도입하고 석패율 제도의 어떤 기본 취지를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예. 민주당이 수용하는 게 저는 맞다. 근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3+1안을 전격적으로 아마 수용했더라면 예. 저는 연내 선거법 처리가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오늘 민주당이 또 여기서 재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구분응선까지 왔다가 예. 다시 연내 처리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석패율제 제고해달라고 얘기한 것은 좀 여러 가지 의도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석패율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당 대표가 바로 전날 얘기한 부분도 있고 또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덜컥 또 다시 자유한국당에 대한 여지 없이 4+1 다시 뭉치는 모습 보이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뭔가 협상의 숨고르기로 들어갔다고 해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영식 의원 어떤 말씀?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연동형을 도입하되 캡을 씌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야사당이 일단은 큰 틀에서 받고 예. 대신 조건부로 내년 총선에 한해서만 적용을 하자. 예. 이제 이런 거라면 그 다음 거는 석패율 문제에 있어서는 야사당이 지금 입장을 합의를 한 거고 이걸 민주당이 받아라. 크게 예. 보면 이렇게 예.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에서 석패율제와 따른 석패율제와 관련된 의견들이 지금 상당히 좀 완강한 편이거든요. 예. 앞서 설명한 것처럼 비례대표 운영을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좀 위협하는 측면이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 선거에서의 소위 말하는 표 분산에 대한 부담도 토로하는 의원들이 예.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1 협의체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앞으로 더 좀 깊이 있게 더 논의를 해서 결국은 최종 단일안을 만들어내는데 책임 있게 나설 거로 예. 그렇게 전망됩니다. 그런데 제혁재 변호사, 선거제도라는 게 이 룰을 만드는 건데
룰은 쭉 좀 지속돼야지 내년 총선에 한해서 이런 것은 또 좀 거시기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려운데 예. 조잡하고 기준이 없어요. 그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이참에 비례대표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냥 100% 지역구로 뽑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고 좀 극단적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석패율이라고 하는 제도는 일제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제. 일본 일본에서 만든 거. 그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가?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지역구도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속셈은 제가 봤을 때 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네. 이렇게 획정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획정을 하니까 선거구가 막 도마뱀 같이 됐다. 예.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까 손학규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 나름대로 조어를 하나 했어요. 예. 학규 맨더링. 왜냐하면 게리맨더링의 게리가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 제도를 조잡하게 변형하는 게 학규 맨더링 아니냐. 3+1 대표가 손학규 대표인가요? 그런데 이제 손학규 대표가 보니까 누구를 이름을 갖다가 제가 넣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 아까 방송에 손 대표가 나와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갖다 하시길래 어쨌든 저는 그런 손학규 생각까지 대표 들으면 좀 섭섭해하겠네. 예. 3+1 맨더링 그렇게 써주시지. 예. 그 참고로 지금 그 석패율제를 일본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중명부제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네. 최경철 의원. 여당이 첫 단추를 잘못 깬 겁니다. 여당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깨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꼬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깼느냐. 공수처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수처법을 청와대의 하명 입법이거든요. 대통령께서 1호 공약으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이것이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법을 받다 보니까 그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다른 정당들하고 손을 잡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한국당은 죽어도 안 해주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선거법을 던진 겁니다. 다른 정당들한테. 그러니까 선거법을 던지고 나니까 민주당 내부는 어떻습니까? 불불 끓죠. 왜 우리가 손해보는 선거법을 이렇게 통과시켜야 하느냐.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까지 온 겁니다. 패스트트랙을 태우고도 이렇게 4+1에서 결정이 나지 않고 합의가 나지 않은 것은 결국 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너무나 큰 겁니다. 민주당 내부 구성원들은 이 선거법을 통과시킬 수 없는 거예요. 석패율제를 받아보십시오. 석패율제를 받으면요. 정의당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역구 후보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석패율로 지역구에서 지더라도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들과의 표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석패율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깨므로써 민주당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왔는 건데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밀어붙일 텐데 민주당에서 과연 말을 들을 것인지 선거 어제도 대통령께서 몹시 진노하셨습니다. 왜 민생법안 그리고 예산 부수법안 왜 통과 안 시키느냐고 어제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또 속이 급한 겁니다. 예. 그렇지만 내부 구성원들은 밥그릇이 있는데 어떻게 그 카드를 내놓겠습니까? 복잡한 겁니다. 민주당이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면 가능합니다.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조금 더 잘 되긴 아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 좀 바로잡고 예. 싶은 건요. 또 공수처법으로 또 하명입법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명을 또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민주당의 당론 법안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무슨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하명으로 인한 입법이나 발의가 아니었던 거는 잘 알 겁니다. 검찰개혁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당론 입장은 오래전부터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또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저희들이 말씀해왔기 때문에 그건 좀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이 4+1 협의체에서 협의를 하고 오늘 이제 3+1 단일안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렇게 합의를 못 봤는데 이 4+1 협의체가 삐걱거릴 때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기존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원안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면 우리 가서 표결할 수도 있다. 예. 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4+1 협의체를 흔드는 겁니다. 예. 또 뭐 오늘 즈음해 가지고는 4+1 이게 최종 합의안이 만들어질 것 같다 이러니까 갑자기 또 기존 또 270석 아까 말씀한 것처럼 비례 의석 없애고 지역구를 270석으로 줄인 그러한 자유한국당의 원안을 또 내세우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제1야당하고 협의를 안 하냐? 제1야당 협의 항상 저희가 열어놓고 있다는 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황 대표는 그냥 강공일변도로 지금 투쟁으로만 나가고 있고 예. 심재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물밑 접촉을 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 선거법에 대해서 좀 더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대안을 알겠습니다. 제시해서 협의에 좀 나서는 것이 지금 국민들한테 그래도 최소한 부응하는 자세다. 이 예.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예. 오영식 의원 발언이 너무 길어지면 편파 시비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패널 한 분 모셨습니다. 김우영 전 청와대 비서관 나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청장 하시고 청와대 제도개혁 자치발전 비서관 그렇게 맞습니다. 네. 지내셨죠?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쭉 들으셨는데 전망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역대로 이 선거구제, 선거제도와 관련한 여야 간의 협상이 단칼에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다 이제 벼랑 끝까지 가서 밀당을 하다가 이제 핑퐁을 많이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최종 결말이 나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석패율 제도는 아까 우리 그 정태근 예. 의원님께서 예. 말씀하셨듯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계란으로 바위치기 지역주의에 저항했던 그런 정신을 좀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현재 안은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고 있어요. 석패율 적용 대상에. 예. 사실 이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하려면은 지역주의가 강한 지역, 그런 지역에 그 의석을 갖지 못한 그런 정당에 배를 하는 것이 석패율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예. 중진구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요즘 여성이나 청년 그런 소수자들의 어떤 권리 증진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잖아요. 정당의 그 다수 의원을 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 이 구제 제도에서 여성과 청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방향으로 예. 역제안을 해주신다면 오히려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처음에 이슈를 크게 잡은 것 같아요. 차라리 석패율제만 이슈를 놓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석패율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과연 해볼 만한 거 아닌가 한번 따져보기로 하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